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자를 못 버틴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기사는 당연히 크게 또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될 거고 분양도 안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 경제의 돈의 흐름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동산과 건설업이 타격을 또 받을 수 있고,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 돈의 낙수 효과가 또 작아지고 서민들에게 흐르는 돈의 흐름이 또 막히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는 곡소리가 퍼질 겁니다. 이거는 곧 나라를 운영하는 또 책임지는 사람들한테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또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딱히 뭘 겨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흐름은 전 세계 어디든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승도 유도하고 투기도 용인해주고, 그러다가 또 과열되면 부동산 규제로 돈의 흐름을 잠그기도 합니다. 그걸 잘 하는 게 당연히 어렵고 작은 실수 하나로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파트, 그것도 서울의 아파트, 누군가한테는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평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일평생의 목표처럼 생각하고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 최다 기록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벼락거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나는 남한테 피해주면서 산 적도 없고 개미처럼 일했고 백화점 가서 시원하게 쇼핑 한번 해본 적 없고 남들이 SNS에 허세 떨면서 올리는 집, 차, 명품 이런 거 구경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거 들여다보다가 가지고 싶어질까 봐요. 돈 쓸까 봐. 집 사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대형마트 가면 한우 쪽은 그냥 빠르게 훅 통과합니다. 아마도 저하고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제 영상의 댓글에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든 틀리든 그냥 그 정도 인성밖에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습니다. 벼락거지의 공포에 내몰린 사람들이 결국은 영끌족이 된 거고, 덕분에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수치로 보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지금 경매시장에서 전달 대비 5% 하락한 26.5%로, 이거는 이 수치는 4개월 만에 다시 낙찰률이 20%대로 내려온 겁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번엔 경기도 지역의 낙찰률까지 봐도 전달 대비해서 3.9% 하락한 39.5%로 낙찰률이 서울하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향방을 예측할 때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참고하고 판단합니다.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상승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낙찰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하락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지표들을 국지적으로만 보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짧은 구간만 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단순히 지난달보다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봐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달에는 6.6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5.8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경매 시장도 당분간은 찬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끌족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앞으로 더 나오니까 간망세로 돌아선 것일 수도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지역의 경매권은 또 잘 소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매 시장에서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지난 몇 달간 강남권하고 또 노도강의 차이는 분명 확연하게 나긴 했습니다. 강남권은 하락한 가격대를 90% 정도 가격 회복하면서 실거래가 이루어진 곳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서울 외곽 지역들은 부동산 폭등기 정점에 이루어진 가격 대비해서 회복 속도가 또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거기에 상계주공 5단지의 어떤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이 5억에 이렇게 책정이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뿐만 아니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재건축 로또를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영끌해서 몸테크라도 하자라고 생각으로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해서 대략 5억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이 만약에 5억이 된다라고 하면 10억 이상 주고 내 새 집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 또 마지막 폭탄이 하나 더 남아 있죠. 둔촌주공처럼 분담금의 추가 분담금 이걸 나중에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이제 선례가 된다면 노도강에 있는 많은 재건축 진행 단지들도 아마 비슷한 분담금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둔촌주공의 선례가 지금 계속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지난 몇 년간의 이 아파트 단지 상황을 한번 볼까요? 7년 전인 2016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2억 중반대였습니다. 2016년 실거래가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쭉 올라서 2021년 8월 달에 불과 몇 년 만에 37제곱미터 11평짜리 아파트가 8억에 실거래가가 됩니다. 찍힙니다. 이때가 영끌족들이 막 몰려서 여기저기 이 주변에 피크를 치던 시기이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이걸 사신 분이라 한다면 조합원 분담금 5억 거기다 더하기 추가 분담금 알파까지 하면 이분은 13억에 사는 게 되는 겁니다. 8억이 또 온전히 내 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또 3억에서 4억 막 이렇게 금액이 주담대 대출을 땡긴 영끌족 분이라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영끌족이 힘들고 어렵고 결국에는 이게 경매까지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급금매로 또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거래가 없으면서 뭐 쭉 하락하다가 지금은 5억대 가격이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끌족의 성지 노도강 한복판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뭐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비TV 말대로 하면 평생 집 못 산다고. 저는 여러분께 절대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나이를 먹고 중년이 돼가고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집은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나이 탓인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제 노후 대책의 어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택연금 받으면서 사는 거입니다. 저 역시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집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단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좋은 결과가 항상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정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가격 5억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 사서 5억 분담금 더 내고 10억에 30평대 아파트를 받는 거하고 몇 년 전에 폭등기 정점에서 8억에 사서 5억 분담금 내고 13억에 아파트를 받는 거 이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거기에 대출까지 껴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특별히 종교나 미신 같은 거는 믿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잘 될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법의 주문처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역세권 산중턱단지에 청약했더라.
당첨될라 발동동. 이거 딴 동네 얘기 아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청약 끝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겠죠. 지금 현재 이야기, 요즘 묻지마 청약이 유행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 덕분에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절대 내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제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청약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 깨알 같은 것이 다 읽어봐야 하고, 청약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청약 통장 함부로 날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당첨될까봐 덜덜 떨까?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번에 서울 최대 물량의 일반 분양이 있었던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뭐 결합 방식 재개발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외대 앞 역에 있는 건 1단지하고 2단지 요렇게 되고, 저기 천장산 밑에 멀리 떨어진 곳이 3단지입니다. 지금 1, 2단지인 줄 알고 묻지마 청약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알고 보니까 나중에 3단지에 있는 내가 평형 타입의 청약을 해서 오히려 지금 청약에 당첨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3단지는 인지도가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고 경쟁률이 더 낮아서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청약 영끌족, 이 단어 그냥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청약 영끌족들이 사고 치면 그걸 반가워할 사람은 당연히 부자들입니다. 그냥 그거 망해서 내놓는 거 줍줍하면 되니까요. 청약이든 구축 매수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항상 최선의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